썰챗. 공놀이. 자, 형한테 20 힘껏 던져봐. 알았죠. 뭐 3살짜리가 힘껏 던져봐야.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허야! 공이 없어졌죠. 괜찮아요. 제가 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옆집 지훈이랑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고 있었다. 내 공! 지훈아! 그런데 차가 지훈이를 치워버렸다. 어이쿠, 괜찮니? 구급차 기다리면 늦겠다. 내가 병원에 데려갈게. 아저씨는 지훈이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고 나는 바로 지훈이네 집에 가서 말했다. 놀란 지훈이네 엄마와 다시 달려갔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그런데 근처 병원을 전부 확인했는데 지훈이가 실려온 병원은 없다고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저씨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고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고 그대로 납치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78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실화이다. 동네 아이들 2명이 놀던 중 3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차 운전자는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사라졌다. 부모는 며칠 동안 모든 병원을 뒤졌다. 그러나 아이는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알레르기. 더울 땐 조그만 빙수를 한 입 먹는 게 최고다. 쫀득한 떡과 상큼과일 달달 토핑 꿀조합으로 우유 얼음까지 먹으면 더위가 냉동된다. 여름방학 친구랑 용돈을 들고 카페에 왔다. 우리 컵빙수 먹자. 근데 너 알러지 괜찮겠어? 급식에 마카롱 먹고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잖아. 에이, 그땐 마카롱에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지 몰랐지. 그 뒤론 뭘 사먹을 땐 꼭 견과류를 확인하라고 엄마가 말했다. 밀크쉐이크 컵빙수 혹시 견과류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희 건 우유랑 아이스크림, 딸기만 들어가요. 아, 그럼 전 밀크쉐이크 컵빙수 주세요. 저는 인절미 컵빙수야. 알바 오빠는 능숙하게 재료를 갈아 토핑을 얹고 맛있는 우유 얼음도 휘리릭 갈아서 우리가 주문한 빙수를 차례로 완성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사진 찍자. 와, 내 거 아몬드 토핑 장난하냐? 히히, 내 건 딸기 백만치롱. 아, 맛있어. 이게 여름이지. 응, 맛있...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수아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수아는 아몬드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했다. 알바생이 아몬드를 갈았던 믹서기에 그대로 우유 얼음을 갈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영국의 한 카페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알레르기가 있던 12살 소녀가 견과류 잔여물이 남은 믹서기로 만들어진 밀크쉐이크를 마신 뒤 사망했다. 사장의 심부름. 심부름 사장 새끼야, 이놈의 월급에 노예. 사장님의 지시로 별장에 심부름을 가고 있다. 별장으로 여름 휴가를 간 사장님이 오전에 회사로 전화를 하더니 회사 차에 휘발유 5통이랑 캠핑 장비 좀 실어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무슨 배달 기사냐고. 얼마 전 사장이 뭐 말로는 귀한 직원이라며 나에게 거액의 임원보험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러든 말든 진심 퇴사마렵다. 거의 2시간을 달려서 사장이 있는 별장에 도착했다. 텐트, 버너, 코펠, 완전 트렁크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비서. 칭찬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캠핑 장비만 내리더니 말했다. 아, 휘발유는 필요 없어져서 그냥 가지고 돌아가. 예? 이런 개! 응? 개성있고 예쁘네요, 그 셔츠. 나는 욕이 입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참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트렁크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갓길에 차를 세웠고 내리자마자 차가 폭발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트렁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출발 직전 사장이 불씨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위해 여비서를 죽일 계획이었다. 실제로 2013년 8월 숯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 A는 여비서 B씨에게 물품을 가져오게 한 뒤 휘발유 5통만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다. 곧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직전에 내린 B씨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B씨는 한 달 뒤인 9월 회사에서 사장 A에게 망치로 살해됐다. 알고 보니 직원은 사망 시에 사장이 26억 원을 받게 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결국 모든 게 탄로난 사장 A는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이다. 구세주. 엄빠와 워터파크 가던 길 휴게소 식당에 들렀다. 배는 안 고파서 간단히 돈가스로 점심을 때웠다. 리조트 체크인 시간 다 됐어. 차 막히기 전에 가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우리 집 차가 없었다. 다시 고속도로 복귀 갑시다. 지갑은 챙겼어? 응. 개념은? 아니? 어? 애는? 어? 애를 안 챙겼잖아! 엄마, 아빠. 폰도 차에 있어서 멘붕이었는데 어떤 예쁜 언니가 다가왔다. 괜찮니?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절 깜빡하고 가버렸어요. 워터파크 리조트 가야 하는데. 워터파크 리조트? 마침 언니도 거기 가던 중인데 태워줄까? 네,
다행히 구세주 같은 언니의 도움으로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치? 네. 요즘 혼자 떨어진 애들이 드물어서 어떻게 찾나 했거든.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혼자 화장실로 향할 때 자판기 앞에서 납치범 여성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친절했던 언니는 사실 휴게소에서 혼자 떨어진 아이들만 골라 노리는 장기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차 뒷좌석에 숨어있던 남자는 처음부터 함께 움직이던 공범이었다. 커플의 디카. 나 잡아봐라! 20살 동갑내기 커플이 바다에 여행을 갔다. 여친이 가져온 디카로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회도 사먹고 즐겁게 놀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사에 나섰다. 먼저 그날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간 어부를 조사했다. 혹시 이 커플을 배에 태우신 적 있습니까? 늘 혼자 바다에 나가지 두고 태운 적 없어. 어부의 말이 사실인지 마을 사람들에게도 확인했다. 그 칠순 넘은 할배? 맨날 혼자 나가던디? 성실하고 순한 사람이여. 수사 결과 커플이 수영하다 파도에 휩쓸렸거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딸은 항상 디카를 들고 다녔어요. 그걸 찾으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넓은 바다에 빠진 디카를 어떻게... 그렇게 두 달이 흘렀고 우리는 단순 사고로 종결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어부가 쳐놓았던 그물에서 디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우린 이 디카 속 메모리 카드를 복원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사진을 보면 커플 뒤로 아무도 태운 적 없다던 어부가 두 손으로 밀치려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이 사건은 2007년 8월 전라남도 보성에서 실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70세 어부가 여행 온 커플을 배에 태운 뒤 바다로 밀어 살해했지만 당시 증거가 없어 동반자살로 종결됐다. 그리고 그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살해했다. 이후 기적처럼 다른 어부의 그물에 커플의 디카가 걸려 올라왔고 그 안에 남아있던 증거 사진들 덕분에 범행이 밝혀져 범인이 체포되었다. 보이스피싱. 여기 응급실인데요.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나는 사실 베테랑 보이스피싱범이다. 얼굴을 많이 다치셔서 급히 수술하셔합니다. 수술비는 그거 다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금융사기범 사건에서 귀하의 계좌번호가 연루되었습니다. 계좌번호 한국 계좌마시수요. 계장이 아니라 계좌번호! 근데 요즘은 다들 보이스피싱에 속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척 연기하는 수법을 쓰기로 했다. 연습한 2인일 줄 알지?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손자분이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할머니, 난 안 다쳤어. 근데 피해자 쪽 가족이 나 고소한대. 합의금만 있으면 구속은 피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 나 어떡해. 그 할머니는 홀린 듯이 큰 돈을 입금했다. 됐다, 됐어. 할매가 손주 장가갈 때 주려고 평생 모았대. 아, 이런 호구가 계시네. 물론 돈은 다 조직이 가져가지만 난 실적 보너스를 받게 되니 기분 좋게 퇴근했다. 나왔어. 아이고 우리 손주 감옥 안 가서 다행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을 뜯어내고 기뻐했지만 피해자는 알고 보니 그의 친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실제 손자의 목소리였기에 의심 없이 큰 돈을 보냈던 것이다. 옆집 할아버지. 요즘 낮에 밖에서 나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부쩍 늘어서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다. 이 꼴이 된 이유는 옆집에서 TV를 늘 볼륨 맥스로 틀기 때문이다. 저기요, 할아버지, TV 소리가 너무 커요. 나 올해로 95살 동안이지. 아니,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귀가 어두우셔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게 뭔 냄새죠? 청국장 끓였어. 나눠달라고. 아니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온 난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한밤중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벽에 망치질을 시끄럽게 내며 일부러 애짜들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밤새 불을 켠 채 TV를 틀었다. 청국장 냄새도 이젠 우리 집까지 들어왔다. 할아버지! 하지만 못 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그 집에 들어간 나는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더 이상 TV도 불도 끌 수 없었던 것이다. 주인공이 맡은 냄새는 청국장이 아니라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냄새였다. 학생 매력. 학생입니다. 뭐야, 학생 맞아요? 응, 나 고딩 맞는데? 불만 있어? 내가 탄 버스에서 기사님과 승객이 싸우기 시작했다. 근데도 다녀왔을 것 같은 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국빈 여고생이다 임마! 아, 누가 좀 도와줘요. 그러게 손님한테 왜 깝쳐요?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가기나 해요. 그러나 승객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기사님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핸들 똑바로 못 잡냐? 응?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기사님에게 시비를 걸며 건드렸다. 이봐요! 폭력은 정의가 아니에요! 저건 또 뭐야? 애니 보다가 나왔냐? 그럼 뭐가 정인데?
내가 정이다! 그리고 나는 가차없이 쥐어 터졌다. 학생, 누가 도와달랬어? 빨리 내려! 네? 도움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버스 기사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버스에서 내렸다. 괜히 나섰어. 가만히 있을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버스 기사는 가해자와 방관자들을 태운 채 일부러 다리 밑으로 추락해 함께 죽었다. 학생에게 모질게 내리라고 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줬기에 살리기 위해서였다. 친구가 맡긴 짐. 우와, 겁나 잘생겼다. 그치, 하루야.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네 가족이 찾아왔다. 일찍 결혼해 아들 딸을 둔 부러운 녀석이다. 야, 너 많이 컸다. 오빠는 어딨어? 아,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친척네 맡겼어. 이사해?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이삿짐 둘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며칠만 맡아줄 수 있어? 뭔데, 가방 하나? 그래 뭐. 큼지막한 검은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나는 그냥 방구석에 던져두었다. 그 친구는 아들 얘기는 잘 안 했지만 딸 자랑은 자주 했었다. 딸 바보놈! 부럽당. 나도 결혼해서 나 닮은 딸 낳고 싶당. 그치, 하루야. 잘생긴 형이 왜 솔로일까? 며칠 뒤 엄마가 반찬을 주러 오셨다. 으이구 이게 뭔 냄새야? 돼지우리 좀 치우고 살아. 집이 좁아서 그렇지. 근데 저 가방은 언제 가져가냐? 그런데 그 뒤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이 그 가방을 찾으러 왔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방을 열었고 그 안을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가방 안에는 친구의 죽은 아들이 있었다. 엄마가 집에서 냄새가 난다 했던 건 가방 속 시신이 썩는 냄새였다. 이 사건은 2016년 부천에서 일어난 실화이다. 아버지 최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폭행해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어 일부는 쓰레기통과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했다. 이후 이를 이삿짐이라고 속여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빨간 원피스의 여자. 비가 조금 내리던 날이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 여자가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저기 우산 같이 쓰실래요? 그 여자 얼굴에 심장이 철렁한 난 도망쳤다. 그런데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여자가 나타났다. 진짜라니까? 비만 오면 입 찢어진 여자가 쫓아와. 아, 꺼져 진짜. 며칠 뒤 또 비가 내려 서둘러 집에 돌아왔는데 창문 유리에 왼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혹시 저 여자가 창문 열려고 한 건가? 나는 급히 창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만 오면 창문에 여자의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아, 소름 끼치네. 진짜 들어오려고 저러나? 창문을 계속 잠그고 살 수도 없고.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창문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 주인공이 손으로 닦자 지워졌다. 즉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찍힌 것이다. 빨간 원피스의 여자는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